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얘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인간들이 겪게 되는 문제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인간들이 겪는 문제의 카테고리는 크게 세 가지예요. 돈, 건강, 관계.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이 사실은 세 가지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앞과 뒤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우리가 더 좋은 삶의 수준으로 올라가고 우리가 더 원하는 삶의 모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세 가지를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 감정과 우리가 어떤 시간을 쓰는가 이 두 가지인데요. 이제 감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사는지 내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의 본능과 어떤 동물과 다른 인간의 어떤 차별점이 있잖아요. 동물의 본능이라고 한다면 모든 동물들은 먹고 자고 싸고 이제 기본적으로 생존에 대한 그런 본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건 이 생존에 대한 본능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동물과 달리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동물과 달리 어떤 이타적인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타적인 동기를 가지고 그런 존재들과는 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인간의 특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사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어떤 위기 상황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마저도 이제 내던져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사고와 이런 판단,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이제 인간이 유일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의 감정이 왜 중요한가 보면 사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우리가 행동의 변화를 했을 때 인생의 변화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동기가 뭔지를 보면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감정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무언가에 대한 욕망이거나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이거나.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는 것과 내가 두려운 것, 피하고 싶은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강력한 동기가 되나 보면 인간은 두려움을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가 훨씬 커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얘기를 내가 입 밖으로 꺼냈을 때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뭔가 현실적인 걸과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점점점 입 밖으로 꺼내는 걸 꺼리게 되죠. 입 밖으로 꺼내는 것만 꺼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자신의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하는 것 자체도 차단하게 돼요.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인이 되는 동안 반복해서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거의 세뇌에 가까운 수준으로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죠. 학교라는 공간에서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거의 10년이 넘게 20년 가까이 20년은 좀 안 되네요. 아무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 공간에 머물면서 똑같은 생각을 주입받습니다. 똑같은 생각.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직장인이 되나 직업을 구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죠. 근데 이게 사실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안에 하나의 작은 부품이 되라는 거거든요. 세상에는 세상을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그 안에 들어가서 작은 부품이 되어서 그 세상이 돌아가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시스템 설계자는 사실 학교에서 시스템 설계자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누군가 세상에 어떤 큰 변화나 혁신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과 굉장히 다른 생각의 어떤 로직, 생각의 어떤 그런 사이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감정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큰 생각 안에 들어가서 작은 부품으로 그 사람의 생각이 현실이 되는데 기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감정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큰 생각 자체가 굉장히 두렵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직장에 취직해서 일을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뭔가 내가 나가서 주도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일자리를 제공하고 뭔가 세상에 없던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서 누군가의 큰 문제를 내가 해결할 거야라는 생각 자체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 생각에 본인이 동의가 안 되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 생각이 합당하지 않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 생각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동의가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두렵고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의 삶에 변화라는 게 생기지 않아요. 그냥 늘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조금 큰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나 보면 학교 때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았던 사람들, 예를 들어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뭔가 반항을 했던 경험이 있다거나 학교 때 모범적이었던 사람들보다는 그 학교 때 모범적이지 않았던 작은 비행이나 반항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 나와서는 자기의 뜻을 펼치는데 훨씬 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감정. 30 초반에 제가 그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그 책을 읽었을 때 처음 느낀 느낌이 뭔가 가슴이 설레이는 느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어요. 아, 정말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제가 사실 그 책을 읽다가 그 책을 내려놨던 것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유지하라는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거랑 상관없이 네 생각과 기분과 감정은 긍정성을 유지해야 돼라는 그 대목에서,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제가 어느 정도 따라 하겠더라고요. 뭐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그게 제가 따라 한다는 게 진짜 제 마음에서 그게 완벽하게 동기화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 입으로 그런 것들을 구어처럼 기도처럼 마치 기도문을 외우듯이 읊어볼 수는 있는데 사실 그게 제 마음에 완벽하게 그렇게 막 싱크로율이 100% 내 마음과 그 책의 내용과 이게 동기화가 됐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도 제 인생에 희망이 없었고 뭐라도 붙잡아야 되니까 이제 그거를 약간 마치 종교처럼 붙잡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제가 그때 기도에서 이제 뭔가 기도라는 걸 할 때 소통했던 내용들이 사실 그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라는 책에 있는 내용과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약간 마치 하나의 정말 그냥 종교처럼 여기에 쓰여졌던 그런 메시지들을 따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던 부분이 이 긍정성이었어요. 아무리 나쁜 그런 극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긍정성을 유지하라라고 했는데 당시 저의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일단 뭐 사랑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제가 막 굉장한 부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어쨌건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정말 밑바닥 가난해서 내가 언제 올라갈 수 있을까. 당시 아이들 방문학습지 교사로 수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수업 가는 집들을 보면 저랑 그 댁의 어머니들 나이가 한두 살밖에 정말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른 나이에 이런 부를 이루었을까. 나는 도대체 언제 이런 정도의 어떤 삶의 여유를 만들 수 있는 걸까.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정말 어려웠던 건 건강이 안 좋았어요. 제가 이제 그 일을 하다가 결국 건강상의 사유로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정말 모든 게 다 잃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건강이 안 좋으면 내가 일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뭔가 일이라는 걸 하고 세상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발휘돼야 그나마 돈을 벌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는 건데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희망마저 없으니까 제가 정말 미래가 너무너무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그때 정말 굉장히 열심히 읽다가 결국 내려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굉장히 오랜만에 어제 그 책을 다시 펼쳐 들었는데 그 책의 첫 번째 부분에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감정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졌죠. 근데 우리 정신이 사실은 인간이 어떤 우리 몸 이런 몸과 더불어서 우리 정신이 하는 역할이 사실은 크거든요. 뭔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은 보면요. 사실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물리적인 노력보다는 그 사람의 그 정신력, 그 사람이 어떤 목표라든지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런 육체적인 고통과 시련과 그런 것들을 극복해냈나 보면 사실은 그 사람의 정신력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내 어떤 감정의 상태를 긍정적인 상태에 머물게 해야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에너지잖아요. 내 에너지 상태가 긍정적인 상태에 머물러야 내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내 에너지 주파수와 주파수 파장이 맞는 사람들, 맞는 기회들, 맞는 어떤 무언가가 내 주변에 모여드는 건데 내 에너지 자체가 부정적이면 사실 내가 그런 운이라든지 기회라든지 그런 귀인들을 만날 가능성 자체가 사실은 되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냐면 이제 그 감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감정에 자주 빠져들고 빨리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돈을 벌어봤다거나 뭔가 좀 어려운 일을 해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 기본값이 원래 뭐 내가 또 아미주머니 돈을 옮겨온다는 것 자체가 원래 쉬운 일이 아니고 원래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의 연속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기회이자 방법이다. 이런 거를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근데 돈이라는 걸 많이 벌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경험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 자체가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많이 겪고 누군가의 거절, 누군가에게 내가 뭐 이렇게 정말 뭔가를 시도했는데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실패나 좌절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오히려 빨리빨리 그런 걸 털고 나오는데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라는 걸 벌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빨리 감정을 전환하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 분야에서 정말 뭐 작게나마 그래도 성과도 냈고 뭐 어느 정도 그래도 밑바닥 가난에서는 벗어났지만 저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저도 감정을 빨리빨리 전환시키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내가 뭔가 감정을 빨리 전환을 못한다는 건 내 안에 두려움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절대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밑바닥 가난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사실 모든 게 저한테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뭘 해도 어차피 잃을 게 없고 어차피 나는 밑바닥이니까 두려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회든지 오면은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고 바로바로 제가 막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막 제 인생이 약간 불가능해 보이는 뭐 예를 들면 대학원 입학 설명회에 갔어요. 입학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거가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했거든요. 근데 그 대학원 입학 설명회를 가서 수백 명이 정말 그 홀에 가득 차 있었고 겨우 25명씩을 뽑는 이제 그런 대학원 입학 설명회였어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졸업생 중에 한 분이 나와서 대학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었고 그분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 대학원 졸업하고 나도 대학에서 교수로 강의해야겠다. 근데 저는 당시 대학원 입학한 게 아니라 설명회에 갔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사실 당시에 제 생각을 제가 입 밖으로 꺼냈다면 누군가가 저한테 망상이라고 했을 수 있어요. 일단 합격이나 하고 얘기해.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학원을 합격해도 그게 끝이 아니었던 게 제가 당시에 돈이 없었어요. 뭔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오래 해서 모아놓은 돈이 많이 있는 게 아니었고 그 대학원의 입학 자격 조건 자체가 2년 동안 직장을 그만두고 완전히 학업에 올인해야 되는 뭐 거의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일단 서울에 집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합격하는 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서울에 내가 집을 구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2년 동안 직업 없이 내가 과연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까? 사실은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대학에서 교수로 강의할 거라는 생각은 이 세 가지 문제를 건너뛰고 사실은 그 뒤에 훨씬 더 먼 목표를 끌어다가 저는 그걸 마치 제가 할 수 있다는 듯이 약간 그런 누군가가 보면 정말 뭐 허풍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제가 목표를 저도 모르게 그냥 그걸 떠올렸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건 대학원에 제가 기적적으로 합격을 했고요. 당시 제 스펙으로는 거기 합격한다는 게 저는 제가 지원을 하면서도 이게 과연 말이 되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지만 어쨌건 지원을 했고 3차 면접까지 최종 합격을 해서 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그 2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만약에 제가 그걸 알고는 시작할 수 없었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일단 집 같은 경우에는 당시 제가 이제 그때 서울에 전세가 뭐 한 2억 정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룸이 한 1억 정도, 약간 뭐 투룸 정도 있는 이제 그런 빌라 이런 거는 한 2억 정도 전세 이제 약간 이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집에 대한 비용도 마련이 안 됐는데 중요한 건 정말 기적처럼 제가 제 형편에서 꽤 좋은 조건에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기적적으로 제가 구했어요. 그리고 어쨌건 2년 동안 학기 중에는 열심히 학업에 전념을 했고 이제 방학마다 그때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막 뛰어들었죠. 물불 안 가리고 막 뛰어들어서 뭔가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다 뛰어들어서 아무튼 그렇게 제가 2년의 학업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학 강의인데요. 사실 대학 강의라는 게 이게 막 그렇게 뭔가 내가 어떻게 사실은 대학 강의에 내가 지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정말 기적적으로 그런 기회랑 제가 연결이 돼서 대학에서 처음에는 이제 외래 교수로 강의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겸임 교수로 강의를 3년 정도 제가 진행을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제가 막 이게 내가 자격 조건이 될까? 내가 그래도 학부 전공이 영어가 아니고 자격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현실적인 조건들을 제가 떠올리면서 현실적인 조건을 떠올리면 제가 어떤 상태가 되죠?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빠져들게 돼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제가 가고 싶은 방향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나 이거 할 거야. 나 이거 무조건 할 거야.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그런 방향에 집중을 했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에너지로 뭔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법칙을 저는 완전히 믿지는 않아요. 내가 앉아서 끌어당기기만 한다고 이런 것들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중요한 건 내가 그 에너지의 흐름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그런 목표와 동기를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거기에 맞는 행동들을 계산하고 하지 않았어요. 뭔가 제가 계산하고 그런 행동을 했던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계산하지 않았지만 그런 기회들이 저한테 연결됐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직장 생활을 제가 졸업하고 하다가 우연히 이제 학원을 오픈을 하게 됐어요. 본사 직영의 학원장으로 갔는데 여기서 제가 딱 있어 보니까 이거는 저한테 의무는 있는데 책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무와 책임은 있는데 권한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제가 무언가를 마음대로 의사결정해서 단독적으로 정말 내 학원처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달 경험을 한 다음에 나가서 그냥 어차피 어떤 내가 이 일이 정말 나한테 잘 맞는다는 일을 다시 한번 하긴 했으니까 나가서 내 학원을 운영해야겠다. 이제 이런 목표를 갖고 나갔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어떤 걸 들었냐면 어떤 학원장분 한 분이 자기 상가에서 학원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학원을 오픈하러 나갈 때 역시 그때도 이렇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학원은 빚으로 시작을 했고 제 집을 빼서 학원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데 집이 이제 안 빠져서 빚으로 학원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빚으로 학원을 시작했는데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제 저 계약할 때 주인분한테 제가 물어봐요. 혹시 이 상가를 판매하실 의사가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절대 판매할 의사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빚으로 학원을 시작하면서 그때 저의 마음속에는 누군가가 해냈다면 나도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언젠가 나도 상가 사서 내 학원에서 학원 운영해야겠다. 이제 이게 모르겠어요. 목표라고 하기는 너무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뭔가 이제 그런 당시 저한테는 큰 어떤 그런 목표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머지않아서 학원을 시작하고 바로 그 다음 해에 12월에 제가 상가를 계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을 10년 운영하다가 제가 작년에 학원을 이제 정리하고 나왔는데 마지막 3년 정도를 저의 상가에서 학원 운영을 하다가 또 이제 제가 저라는 사람의 삶을 돌아보니까 뭔가 여기보다 조금 더 큰 세상으로 나가서 새로운 경험 실험을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제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처음에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던 정말 밑바닥 가난하던 시절에 저는요 용기도 있었고 배짱도 있었고 뭔가 막 이것저것 두드려 볼 수 있는 그런 막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 뭐든지 다 닥치는 대로 해보자 하는 그런 용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원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조금 제가 뭔가 이제 여유라는 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가 그 안전지대에 머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비현실적이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너무 큰 목표라는 건 더 이상 제가 꿈을 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생각만 하다 보니까 저의 사이즈가 자꾸 점점 작아지는 거죠. 생각이 커야 그 생각만큼 제가 뭔가 밖에 나가서 새로운 일도 시도하고 두드리고 찾아보고 뭐 알아보려고 하고 막 그런 시도를 할 텐데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성장이라는 걸 하고 나면 사람들은 잃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뭔가 여기서 내가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저의 어떤 한계를 너무 낮게 설정을 했던 거예요. 너의 한계는 여기가 끝인 것 같아. 동네 학원장으로 이 정도 하는 게 뭐 예를 들어 한 월천 정도 버는 게 그러니까 저의 한계로 제가 정해놨고 그 지점을 달성하고 나니까 여기서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거기에 대한 저의 가능성을 더 이상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큰 생각이 뭔가 제 머릿속에 들어오면 저도 모르게 두려운 거예요. 마음속에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떠오르면 절대 인간은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근데 여러분이 뭐가 됐든 간에
내가 할만하겠다라는 목표는 사실은 너무 현실적인 목표고 할 만한 것 같은 작은 목표를 세우면 절대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진 않아요. 어차피 그 목표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도 이 정도는 내가 할 만하겠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한 5, 6학년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정도의 문제를 약간 공부해서 이 정도 문제, 이 정도 난이도 문제를 내가 푼다고 인생이 바뀌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만을 푼다면 우리 인생에 진짜 성장과 큰 변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내가 어떤 감정의 상태인지를 잘 파악하고 그 두려움의 상태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일단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면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내가 할 수 있고 익숙하고 편안한 일만 찾다 보면 결국 안전지대에 머물게 되는데, 안전지대 안에 머무는 거로는 절대 여러분 인생에 큰 변화, 성장, 뭔가 내가 다른 무언가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 같은 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 두려움이라는 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사실은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이 필요한 거죠. 근데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걸 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저는 학원 하던 시절에 저는 다 인바운드로 저를 알고 저한테 이제 문의가 들어오는 고객만 제가 맞이해서 저의 고객으로 이제 등록을 시켰던 거죠. 근데 학원을 그만두고 제가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동네 학원장으로는 동네 아이들의 성적 올리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인생에 개입해서 조금 얘네가 더 나아지게 잘 살게 도와줄 수는 있는데, 사실 그 교육 하나만으로 이 아이들 인생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럼 뭔가 더 바깥으로 나와서 큰 도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인생에 해본 게 없잖아요. 제가 해본 거라고는 아이들 가르치고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하고 엄마들 대상으로 약간의 뭔가 이제 설명회라든지 엄마들한테 뭔가 멘토링 한다든지 이 정도가 제가 해본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경험으로는 사실 세상에 나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았던 게, 내가 말로는 직업에 귀천이 없고 어떤 직업이든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내가 그렇지 않구나.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말을 하지만 내 마음속에 편견을 가지고 있고,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자유롭지가 못하구나.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저는 제가 평생 교육업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세일즈라는 거에 대해서 세상에 판매하지 않고 돈 버는 일은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게 저한테 그동안 구호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그 세일즈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스스로 세일즈에 대한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밖에 나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제가 세상에 굉장히 알려진 사람이 아니다 보니 처음에는 무조건 제가 고객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고객을 찾아갔을 때 일단 기본값이 거절이에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에 대한 신뢰가 저를 만나자마자 그런 신뢰가 생길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몇 번의 거절을 겪고 제가 되게 막 거기에서 어떨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왜냐면 삶에서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하고 나서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없죠. 그 앞에는 뭔가 이것저것 시도하고 뜻대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거절당한 경우도 있고 이런저런 그런 게 있는데, 사실 또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그 앞에 제 인생에 막 이렇다 할 큰 실패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제가 정말 되게 운이 좋았던 거죠. 뭐든지 내가 시작하면 뭐가 됐든 간에 그게 저한테 기회들이 주어졌고, 저는 그거를 좀 운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뭔가 도전하고 시도하면 나는 다 해내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학원을 그만두고 나와서 세상에 부딪히면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좀 많이 저의 멘탈이 많이 무너졌다고 할까요? 내가 이런 거절에 생각보다 되게 좌절을 느끼는 사람이고 되게 낙담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감정에 빠져들면 절대 뭐가 됐든 간에 감정에 빠져드는 상태로는 절대 성과를 낼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밖에 나와 사업을 할 때 한 번, 두 번 만에 그게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될 때까지 무수히 두드리고 안 되면 다양하게 방법을 찾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만에 내가 시도했다고 그게 되는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 아니면 공부해서 뭔가 성과를 냈던 사람들, 학교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들은 실패라는 것 자체를 못 받아들여요. 왜? 실패하면 자기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를 통해서 배움과 깨달음을 얻고 다음 단계로 또 도약하면 돼요. 다시 시도하면 돼요. 한 번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 이제 학교 시스템을 잠시 올라탔던 동안 이제 그런 생각에 제가 익숙해졌던 거죠. 그래서 뭔가 실패를 하면 거기서 내 인생이 마치 끝나는 것처럼 좀 깊은 좌절에 빠져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세상에 나와서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수 없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하는 일에 반대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목표 지점이 명확하면 현실에서 내가 겪는 문제들은 그 내 목표를 향해 나가는 그냥 과정일 뿐이지, 이 사람들의 반대와 이 사람들이 막 나를 뭔가 비난하고 뭔가 괴롭히고 현재에 대해 현재 나에게 고통을 준다고 해서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좋은 일도, 어떤 한순간에 일어나는 좋은 일도, 내가 어떤 인생의 한 시점에 겪는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도 인생이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을 되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마치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 고통이 영원할 것만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믿고 털고 빠져나올 수 있는 건, 내가 스스로 감정을 빨리빨리 전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힘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감정을 빨리 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거절을 많이 당하고 사람하고 많이 부딪히고 내가 많은 문제를 겪으면서 깨지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고,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책을 읽는다고 그 사람의 책만으로 멘탈이 강해지지 않는 게, 사람이 어떤 생각이 바뀌는 건 책만으로 바뀌지 않아요. 결국 자기가 행동하고 행동 안에서 배우고 스스로 느끼고 깨달아야지만 그 사람의 정말 그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뭔가 이런 감정에 자주 빠져드는 사람이고 자주 쉽게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느끼는 그 두려운 무언가를 많이 반복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경험하다 보면 여러분이 익숙해지고요. 익숙해지다 보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한 여러분들 과거에 한번 어느 시점을 떠올려 보면, 몇 달 전 아니면 1년 전에 여러분을 되게 힘들게 했던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 문제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 문제들이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요,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어떤 문제들은 그냥 시간이 해결하는 문제도 있어요. 물론 그 문제가 나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라면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그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내가 실력이 부족해, 일을 하는데 실력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고객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뭔가 내가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멘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멘토가 여러분한테 방향성을 이끌어주고 뭔가 여러분에게 방법을 알려줄 수 있지만, 결국 여러분이 행동을 해야지 여러분의 현재 상황과 여러분의 그런 그 문제 상황이 개선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감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고, 감정에서 빠져나오려면 결국 다른 행동으로 내가 빨리 전환하는 수밖에 없어요. 특히 두려움이라고 하면 그 두려움을 느끼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서 오히려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여러분을 많이 자주 노출을 하시다 보면 오히려 그런 것에 내가 조금 덜 민감해질 수 있다. 이거는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간이 인생을 바꾸기 위한 이제 5가지 중에서 마지막 한 가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현재 어떤 시간을 쓰는지, 저희 멘토님은 항상 그 얘기 하시거든요. 지금 내가 쓰는 돈과 시간이 나의 미래다. 정말 여기에 동의를 하는 게, 학원을 운영하던 시절에 저는 안전한 선택만을 했어요. 근데 안전한 선택만을 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요. 뭔가 내가 새로운 실험과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으면 나는 성장하고 있지 않아요. 성장하고 있지 않다는 건 내가 퇴보하고 있다는 뜻이고, 언젠가는 현재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이 한 번에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한 번에 그런 문제들이 터져 나왔을 때 내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사실은 한 방에 주저앉을 수 있거든요. 사람이 성공이라는 걸 이루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저도 학원을 해서 여유 있게 먹고 살기까지 10년 동안은 돈이 안 됐고요. 학원을 해서 이제 거의 초반에 좀 빠르게 잘 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잘 되는 기간 동안 다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떨어질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예상하고 준비하고 다양한 것들을 실험했던 사람들은 다음 실험으로 건너가면 돼요. 근데 뭔가 내가 거기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리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근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건 과거에 여러분이 보낸 시간에서 그 답을 사실은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뭔가 되게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면 문제가 지금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 문제가 일어난 원인은 사실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내가 보낸 시간 때문에 현재의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 예를 들어 건강으로 예를 들어보면, 건강 문제도요, 지금 어떤 통증, 고통, 질병 이런 게 드러난 거는 과거에 내가 보냈던 식습관,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원인인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 지금 만약에 내가 어떤 부부관계라든지 자녀관계라든지 문제가 드러났으면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생긴 게 아니고요. 과거의 시간부터 차곡차곡 쌓였던 것들이 지금
갑자기 드러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이게 이 문제가 차곡차곡 쌓였다가 더 이상 이제 이게 견디지 못하고 드러났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 지금 내가 보내는 시간이 사실 여러분의 5년 후, 10년 후에 또 다른 미래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바꾸는 건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내가 보내는 시간이 내가 살고 싶은 미래랑 과연 이게 연결이 되는지, 만약에 연결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편하네요, 사는 게 편안하다는 건 곧 미래에 여러분이 잠재적인 문제를 겪게 된다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 지금 제가 보내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저한테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감정을 느껴요. 내가 뭐 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걸까? 내가 왜 이런 어려운 문제 속으로 뛰어들었을까?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 세상에 나가서 제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으면요, 먼저 내가 쓸모있고 능력이 있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제가 가진 경험이라고는 고작 학원에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을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접촉해본 경험뿐이라면 세상에 나가서 제가 그렇게 가치 있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원하는 미래랑 연결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실험들을 기꺼이 제가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현재 삶이 불만족하다, 아니면 내가 지금 더 나은 미래를 원해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현재 쓰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을 반드시 바꾸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내가 바꿔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3가지, 돈, 관계, 건강,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인생에 정말 통제권과 자유를 얻고 정말 내가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잘 산다는 게 단순히 돈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 산다고 하는 거 안에는 굉장히 많은 속성들이 들어있고 그런 속성들을 볼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을 바꾸기 위해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1가지, 여러분의 감정. 내가 현재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내가 이 감정을 느낄 때 어떻게 내가 빨리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삶을 잘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질적인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를 위해서는 내가 현재 어떤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내 주변에 5명의 사람이 나라고 하잖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척 사람들 앞에서 척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사실은 한 번에 드러난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쓰는 시간, 내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좀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